네,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어제 명단 확보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방역 당국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명단 확보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방역 당국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과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제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방역 당국의 확진자 뭔가 이상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만 많이 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정광훈 목사가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모든 책임을 지금 관심사를 저한테로 옮기려고 하는 이 범죄적 행위를 저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한 5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들을 때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깥에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누군가 불순분자가 바이러스 테러를 가했다,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 정광훈 목사의 저 이야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온 국민께서 지금 코로나 또 이 어떤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시름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무시했고요. 또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방역망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데요. 8월 11일 54명, 8월 12일 56명 정도 수준에서 이미 8월 18일부터 이제 297명, 288명, 또 324명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격한 이 증가세에서도 불구하고 저 교회 내 방역 활동을 하러 가면은 뭐 침을 뱉는다든지 맞고 껴안고 또 잠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 전혀 비협조적인 활동들을 또 전혀 저런 반성 없이 저런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광훈 목사 본인까지도 사실 이렇게 이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이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찰관 그리고 전주지법의 부장판사까지도 이미 확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또 가짜 뉴스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검체 바이러스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가짜 뉴스까지 하시고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국민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라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험한 생각을 가지시면 더 이상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좀 주의를 좀 요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행태,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 뭐 이거 통합당 주장과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저는 방역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방역 당국이 이번에 뭐 교육계를 우려했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을 주고 이런 부분은 성급했다 정도까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부분 같이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확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장이 예. 만약에 진짜 사랑제일교회를 어떤 주 공격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진짜 전파시키는 능동적인 행위를 누군가가 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와 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탄핵돼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은 정말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관용 목사가 물론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가끔은 충돌할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보다 어쨌든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따른 방역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언사를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일부 본인들이 뭐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 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하느냐, 거기가 가장 고위험군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늘리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만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방역 역량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곳에 먼저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수치가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만큼 그 지역이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방역 당국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인 겁니다. 예. 이재석 수석과 생각하시는 정강원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교단에 있어가지고 뭐 원래 있던 교단에서 퇴출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뭐 그 자격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여기서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어쨌든 과학의 영역과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과도하게 저는 종교적 주장을 내세운다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 주장을 많은 국민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이라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성직자들, 목사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정광훈 목사는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여러분께 안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테러하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언론에서 내가 거의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정광훈 목사를 매장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주장을 종교인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정치 사회 여러 굴곡 중에서 보면 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정치에 개입한 경우도 있고 또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들이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줬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던 거죠. 당장 뭐 임진왜란 때 승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역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바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강경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방향성의 문제보다는 음모론 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강경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지난 총선 이후에 있던 선거 부정담론이라든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왜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예. 안에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몇 가지 열거돼 있었는데 그중에 또 부정선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많은 위험성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실 이것을 정치 활동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당 내에서도 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지금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이들의 활동과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네. 통합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저는 제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집회를 만류한다든지요. 지금 현재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 이 통합당에서 이미 공천을 받았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주옥순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여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다중이용 시설이죠. 거기에 병원에서도 지금 사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방송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차명진, 주옥순 이런 분들이 연관이 있는 분들이 지금 진단 검사를 사실 방해하는 행동을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 차원에서도 좀 제재를 하시든지 또 지지자들 단속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메시지 내기 이전에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적극적인 메시지 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8.15 집회 갔다 오시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아까 언급된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오늘 집회를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김무성, 이준석, 박형준, 김종인 등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랑 같은 팀인 것처럼 엮으시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당과 지금 완전히 궤를 다르게 하는 정치 세력이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합당을 적대시하는 발언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당내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어차피 또 정치권 이야기할 때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한번 집중하도록 하죠. 이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 송구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은 불순분자에 의한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테러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억하시죠? 그래도 그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에 구속 수감이 됐어요. 이만희 총회장과 정광훈 목사 뭐 어떻게 동등선상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지만 저렇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전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찌됐건 이만희 뭐라고 할까요? 교주님이신가요? 이만희님 총회장이죠. 예, 총회장이 어찌되었건 저런 이 대구에서의 대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실 이 재난지원금이 가는 과정에서도 대구시에서는 좀 이 유보적인 상황 뭐 어떤 대처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정 부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정광훈 목사 건 같은 경우는 이 대구에서만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주를 제외한 모든 전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이 정광훈 목사가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게끔 권고를 하신다든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많은 신도분들도 계실 텐데 말이죠. 일단 자꾸 자신들을 범죄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서 뭐 충분히 반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일단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고 그 단초가 어쨌든 간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광복절 집회 여기에 있다. 방역당국이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로 확진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어쩌다 걸린 것이지 그분들이 능동적인 행위로 걸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봐도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여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정광훈 목사와 그 교계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강경 보수들이 집회 주축이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온지 봐야 됩니다. 본인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과거엔 안 그러다가 얘기하겠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 고의성이 개입되었고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강행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보다는 철저하게 협조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 강경 보수 유튜버들 이런 분들 보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유튜브 방송하시면서 계속 자기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코로나라는 질병, 사실 뭐 약하게 앓는 분도 계시지만은 심한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질병을 희화하듯이 하면서 사실상 방송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을 조롱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보수 진영 또는 야권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부시켜 계속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 좀 자제를 할 것을 이런 방송상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뭐 최근에 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미디어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 행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 있죠. 일단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역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 그리고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나서서 강력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방역 요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발 꼭 지켜주십시오. 사람들 만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정부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나서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떤 얘기했을까요? 온 국민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재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 앞에 아크릴판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빛이 내요, 뭔가.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실인 저렇게 했군요. 대표실인데 다 이제 아크릴판으로 설치해서 또 한 칸씩 이격을 해서 안고 있고요. 회의 중에 이제 절대 이제 직접 대면이 어렵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전에는 안 했던 거죠. 네, 이번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통합당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2, 3일 동안 여러분께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통합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치 광인이다. 테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전가를 엉뚱하게 무슨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쟁점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번창하고 있으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서 이 바이러스 문제를 다시 극복할 것이라는 그런 데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 쟁점만 하여서 뭐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통합당 지도부 이야기를 지난 한 2, 3일 들어봤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그 집회에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가라고 독려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건 알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준석 최고의 인식이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지금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겁니다. 이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혹시 갔던 당원분들 검사 꼭 받으시고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공개적으로 안 하는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 사실 통합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뭐 공식 석상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다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한쪽으로 집중된다 하더라도 좀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PC방이라든지 일부 유흥업소 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셧다운을 이제 결행한 상태인데 이달 말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형평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 최근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파주에 있는 모 카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카페에서 천정형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확산이 빨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고위험 요소가 있는 가게들이 어떻게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는 특정 직군으로 특정 업종으로만 제한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 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앞으로 예고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은 대책도 세워놓고 이제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당에서 말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지금은 결국 확산을 막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이번에 보면 추경도 이제 사실상 하고 2차 재난지원금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로 2주 전에 민주당이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큰 틀에서 고민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뭐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일단 현재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영업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만큼 정부와 여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올해 1월부터 코로나 경제 위기에 또 홍수 피해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또 1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했고요. 또 3차 추경까지 편성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이렇게 정광훈 목사 혹은 이 8.15 집회로 인해서 이 전국적 확산 상태,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놓이게 됐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에 내몰 건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4차 추경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아주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대단히 무거운 마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다. 우리가 권고하지 않았다. 가라고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당이면 당원들에게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기에 가셔도 안 되고 앞으로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길 이 통합당 지도부에게 저희가 간곡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PC방에서 컴퓨터 하면 위험하고 카페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하면 안 위험합니까? 대부분 다 지금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고위험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바로 임대료 부담과 인건비 부담과 모든 경제가 올스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금 보호해야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라면 대책을 마련해 놓고 나서 소위 영업정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영업을 부분에 대해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만 세워진다 그러면은 국민들 사이에 불만도 적을 것이고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그냥 대충 그냥 하나 뚝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하면 안 통합당 되는 지도부에서 거죠.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 저희도 적극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와 장경태 의원 얘기하는데 약간 이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는 일단 이 당국의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왜 형평성의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제가 같고요. 당 지도부보다 더 공중파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통합당 당원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면 됐죠. 근데 예. 제가 봤을 땐 자영업자들 얘기도 저희도 들으셔야 적극적으로 돼요.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젊은 정치인과 함께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어제 기재위에서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이 부동산 3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를 찾고 이러면서 격렬한 말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권을 참 잡잡한 생각도 들고 또 이 소위를 구성을
국회법 이 절차도 무시하고 3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소위를 구성하는데 오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당의 지금 수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사과나 아니면은 유감의 표시도 않고 이 국회가 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게 더 뻔뻔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 그래. 뭘 함부로 해? 뭘 함부로 하는데 이 사람아? 이게 무슨 태도야 그게? 무슨 태도로 이 사람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유감의 표시라고 하고 가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상호간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해 이 사람아? 상호간에 열렸다고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입이 말 그따위로 할래? 조심해. 뭘 조심해? 어린 것이 말이야. 두 분 좀 나가서 다투세요.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당신이 동네 양아치야? 더해. 김경영 의원님, 자제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위원장이 위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잠시 좀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십시오. 자, 김태흠 의원님.